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찾았어요. 과연 무엇을 찾았느냐? 자, 삼성전자가 목숨을 걸었다. 삼성전자가 목숨 걸고 240조에 대한 M&A 이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이 M&A 관련되어 있는 이슈를 통해서 삼성전자 과연 어디를 인수합병할 것인가에 관련된 이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과연 어디를 인수할 것이고 삼성전자가 어디를 바라보는지 제가 좀 찾아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관점에 대해서 오늘 좀 방송을 진행해 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과거부터 이제 240조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금만 하더라도 130조인가요? 현금만 하더라도 130조인가 어쨌든 100조가 넘어가는 현금을 이제 확보를 해놓고 이 자금만 가지고서도 뭐 한다고 했습니까? 이 자금만 가지고서도 M&A를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슈가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사실 삼성전자가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데 이 어떠한 투자보다 인수합병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수합병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삼성전자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회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투자보다 더 큰 이슈는 역시나 M&A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M&A 관련되는 수혜주를 잘만 사낸다라고 하면 충분히 큰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만 하더라도 뭐예요? 최근만 하더라도 이제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삼성전자가 대형 M&A를 예고하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이 모멘텀만 가지고도 최근에 뭐 했습니까? 빅텍이라는 종목이, 빅텍이 퍼스텍이죠? 퍼스텍이라는 종목이 삼성전자 M&A 관련해가지고 이 기대감에 급등했다. 그래서 단기간에 1,900원 대비해가지고 대략적으로 3배 정도, 3배 정도의 상승세를 가지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이 정말 삼성전자가 M&A 관련되어 있는, 삼성전자 M&A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제대로 찾아낸다라고 하면은, 아니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를 제대로 잡아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2배에서 3배를 기대 수익하는 거는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지금 삼성전자는 어떠한 기업을 인수를 하려고 준비 중일까에 대한 좀 분석을 해봤고, 실제로 오늘 이제 이것이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고 하면 이것 때문이죠. 뭡니까? 시동 걸린 삼성 M&A.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M&A를 한다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가 없다가 드디어 뭐예요? 첫 회사는 AR 전문 기업 아포테라스라는 기업을 뭐였어요? M&A 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에서 뭐가 나옵니까?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라고요? 하만이 뭐예요? AR 기업 아포스테라를 인수했다. 그래서 삼성 M&A 재가동됐다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아셔야 될 게, 이제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자, M&A를 진행할 때 이 뭐랄 거냐, 삼성도 아무 생각 없이 M&A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고 하면은 이게 서로의 협업이라든지 협력, 그러니까 서로의 이제 시너지 효과, 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기대하고 이제 인수를 할 거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 앞으로 삼성전자가 무엇을 인수할 것인가를 예상하기에 앞서서 뭘 해야 됩니까? 자, 지금 하만이 다시 AR 기업 아포스테라를 인수했고 삼성 M&A가 뭐라고 해요? 재가동이라고 하죠. 그럼 재가동이라는 말의 의미는 과거에도 인수를 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만만 알고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하만을 인수하면서 아남전자라는 종목이 500에서 600%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또 재가동이 얘기가 나왔을 때 이거 하만 이후에 처음인가 라고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실제로 시장에 이슈가 크게 안 됐을 뿐이,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삼성전자가 하만을 통해서 인수를 한번 했었다. 무엇을 인수를 했었느냐? 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사발이라는 인수. 그래서 자율주행차 기술을 강화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뭡니까? 자, 지금 삼성전자가 과거에도 하만을 통해서 사바리를 인수했고, 자, 지금 이번에 또 뭘 인수했냐고 하면 이번에 또 뭐예요? 아포테라스라는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고 하면은, 자, 과거에도 하만을 통해서 인수했고, 이번에도 뭐다? 하만을 통해서 인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자율주행차 기술을 강화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사실 과거부터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고 하면은 바로 이거죠. 과거부터 이제 삼성전자가 하만을 인수하고 나서 바로 했던 게 뭐였냐고, 바로는 아니지만 인수하고 나서 했던 게 뭐냐고 하면은 M&A 전문가를 투입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구조 들여서 하만을 인수하고 하만의 M&A 전문가를 투입을 시켰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럼 앞으로도 뭐예요? 앞으로도 하만을 통해서 M&A를 진행할 확률이 굉장히 크고, 그럼 지금 하만이라는 기업 자체가 자동차, 여러분들 하만이라는 기업 자체가 오디오 쪽이지만 어쨌든 자동차 쪽으로 좀 보셔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뭐라고 했습니까? 하만이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기술 강화할 거라고 했고, 그러면은 앞으로도 나올 것은 뭐냐고 하면은 아마 하만을 통한 자율주행차 관련되어 있는 이런 기술 관련 기업들을 조금씩 인수합병을 하기 시작할 거다. 그렇게 봐야 맞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제 삼성이 그리는 그림은 하만이라는 기업에서 이제 어떤 자율주행 기술 관련해서 어떠한 부품을 만들면은 어떤 뭡니까? 뭐가 됐든 자율주행차 안에도 굉장히 탑재되는 기술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에 관해서 A라는 이 하나의 큰 뭡니까? 물건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 그 물건 안에 뭐 1, 2, 3, 4라는 기술이 다 구현이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사바리의 기술도 여기 들어가고, 아까 인수했던 뭡니까? 아포테라스라는 기술도 여기 들어가고, 또 앞으로 인수할 다양한 세 개가 됐든 네 개가 됐든 두 개가 됐든 한 개가 됐든 그 기업들의 기술도 들어가서 하만이 만드는 이 뭡니까? 하나의 완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자율주행차 기술 관련되어 있는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이 삼성전자가 바라는 이런 미래 방향성이라 좀 생각하고 있고, 사실 그럼 이런 부분에서만 봤을 때 그럼 결국 뭡니까? 삼성전자는 이 하만을 통해서 하나의 완제품을 만들려는 거고, 그 완제품 안에 뭐다? 이 자율주행 기술들이 다 이제 집에 다 들어가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인수하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사실 수혜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종목은 그냥 딱 눈 까놓고 보면 아남전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고 하면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결과적으로 과거에 되겠죠. 이때입니다. 이때 이제 1,000원짜리가 5,500원까지 날아가면서 이제 삼성이 이제 하남전자를 인수할 때, 하남전자가 아니죠. 하만을 인수할 때 하만 관련 수혜주로서 최고 크게 갔던 최대 대장주가 뭐였어요? 아남전자였죠. 결과적으로 삼성전자가 어떠한 이러한 걸 다 인수해가지고 하나의 완제품을 또 만들어서 하만이 성장하게 된다고 하면 또 거기에 관련된 대장주는 아남전자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제 아남전자가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상에 오늘 급등 아포테라스를 인수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뭡니까? 아남전자가 삼성, 자회사, 하만, 차 솔루션 기업 인수한다, 납품사 부각되면서 오늘도 사실 급등이 사실 나오긴 나왔어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남전자밖에 없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그렇게 따진 게 제가 늘 얘기하죠. 이런 뻔한 이야기를 할 거라면 저는 방송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저는 늘 얘기했지만 제가 하는 방송이 정답이 되든지 정답이 되지 않든지 여러분들에게 더 미래 방향성을 가지고서 이미 알려진 이슈가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한 발 나아가서 생각을 해가지고 미래 다가올 이슈가 뭐가 있는지 좀 분석을 해보고 그거에 대한 걸 좀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왜? 주식은 미래를 보고 사는 거지 현재 다 알려진 걸 가지고 알려진 재료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아남전자가 사실 표면적으로는 최대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해보지만, 다른 관점에서 또 봤을 때, 자, 지금 결과적으로 이제, 하만이 아까 자율주행차에 관련해서 뭐 한다 해서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에 대해서 이제, 강화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과거부터 이제 뉴스를 찾아보면 뭐가 있냐고 하면은, 자, 삼성전자와 하만이 뭐 한다고요? 커넥티드카 등 전장 분야 본격 시동이라고 하거든요. 본격적으로 시동 건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 이런 쪽 봤을 때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인수하는 거다라고 좀 보면 되겠고,
지금 보면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뭐라고요? 자, 지금 이제 또 결과적으로 보면은 삼성전자와 하만의 만남을 두고 해당 분야 전문가들은 전 세계 언론의 양상의 시너지를 전망하며 삼성전자가 안방 시장과 글로벌 커넥티드카 시장 선도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고 하면은 M&A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삼성전자가 뭐 로봇 관련되어 있는 기업에 M&A를 할 것이다. 뭐 어디에 M&A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과연 240조를 투자하는데 어떠한 산업 분야에 대해서 인수 합병을 진행하느냐, 이것이 문제였는데, 사실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과 지금까지 인수합병을 진행한 기업들을 봤을 때 결국은 뭐다? 결국은 커넥티드카, 이제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뭐다? 이 전장 분야죠. 이제 전장 분야 보면은 삼성전자가 참 가슴 아픈 게 이 완성차 기업의 꿈을 접었잖아요. 완성차 기업의 꿈을 접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래도 아무래도 사람이 미련은 남는다고 완성차는 포기했지만 차량 쪽으로는 완전히 포기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커넥티드카 관련해가지고 전장 사업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여기를 먼저 우선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봐야 될 건 뭐냐? 지금부터 봐야 될 거는 예상해 봐야 될 거는, 저는 앞으로도 삼성전자가 차량 쪽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이런 기업들의 기술 인수합병이 진행되지 않을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럼 앞으로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2가지 기업을 인수했잖아요. 근데 얘기했다시피 아직도 인수합병이 제대로 본격적인 시작이 진행된 게 아니에요. 아까도 뉴스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 스타트, 이제 시동 걸렸다. 그러니까 아직도 돈이 많이 남았고 M&A에 대한 건 더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기업들이 인수할지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결과적으로 지금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이제 이 하만에서 완제품을 하나 만들려고 하지 않나 라는 이 예상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자율주행 관련해서 어떠한 이 부분에 대한 전장 부품에 대해서, 전장 장비에 대해서 완제품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거를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봐야 돼요. 지금 그래서 봤더니, 그럼 이것을 예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지금까지 인수했던 기업들을 좀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봤더니 뭐냐? 자, 사바리라는 기업을 먼저 봅시다. 자, 과연 사바리는 어딘가? 사바리는 뭐 하는 기업인가를 봤더니 뭐라고 해요? 자동차 사물 연결 통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이다. 근데 이게 뭐 하느냐? 사바리는 지난 2019년도에 뭐 했습니까? 지금 이게 여기 보이면은 솔루션을 통해 실시간 교통 정보를 뭐 한다? 차량 운전자 지원 시스템 ADAS에 전달하는 기술을 소개한 바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사발이라는 기업은 결국 ADAS 뭐다? 이거 차량 운전자 지원 시스템 관련 부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뭘 통해서? 자동차와 사물을 연결 통신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업이다라는 걸 좀 일단 먼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본 게 뭡니까? 지금 이제 보면은 ADAS라는 부분이 뭡니까? 이거죠.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상황 가운데 일부를 차량 스스로가 뭐한다? 인지하고 판단, 기계 장치를 제어하는 기술이고, 쭉쭉해서 궁극적으로 뭐하다? 자율주행 기술을 완성하기 위해 개발됐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번에 이제 이 사발이라는 기업을 통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ADAS고, 그러면은 ADAS가 이게 봤을 때 우연의 일치일까를 봤더니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아포테라스를 인수했다 했잖아요. 이 첫 AR 기업 아포테라스, 얘네가 뭐 하느냐? 헤드업 디스플레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이제 뭡니까? 증강현실 AR 이런 쪽이에요. 근데 보면은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뭡니까? 결국에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뭐한다?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내비게이션 및 각종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뭐한다? 경고 등 중요한 도로 정보를 차량의 전방 유리에 투영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ADAS가 없는 건 아니에요. 좀 기술력이 좀 많이 부족할 수 있겠지만 이게 우리 흔히 뭡니까? 내비에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 탑재가 되어 있죠. 근데 지금 이제 자율주행차가 되면서 뭐 한다? 자, 사발이라는 기업 어쨌든 ADAS 관련한 이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이번에 뭡니까? 삼성이 또 하만을 통해서 인수한 그 AR 기술을 통해서 뭐 한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렇게 띄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뭐 한다? 이렇게 전방 유리에다 띄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이 거리가 얼마나 이렇게 있고, 여기 뭐 도서 뭐 어떻게 돼 있고, 뭐 시속 뭐 이 내비게이션 뜨고 시속 이렇게 다 뜨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개를 합쳐봤더니 결과적으로 뭐예요? 결과적으로 사발이라는 기업과 이제 이 뭐라 했습니까? 사발이라는 기업과 뭐야? 아포스테라라는 기업의 두 가지만 놓고 합쳐봤더니 공통 분야는 뭐가 나온다? ADAS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뭐가 나온다? 차량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 삼성전자가 이 관련해 삼성전자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인수를 한다고 하면 이 ADAS 관련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인 거예요. 이 ADAS 기술이 AR과 이 아까 이때 사바리가 보유하고 있는 뭡니까? 자동차 사물 뭐 연결 통신 기술 말고 통신 기술밖에 없을 수는 없잖아요. 이거 말고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쪽으로 보자는 거고, 사실 ADAS만 놓고 봤을 때 또 어떤 종목이 있냐고 하면은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지만 텔레칩스. 최근에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뭐예요? 삼성전자 차량용 반도체 대형 M&A, 과거에 삼성전자 이 뭡니까? M&A 관련한 이 이슈 가지고도 좀 급등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텔레칩스 자체도 보면 뭡니까? 코피 시스템의 ADAS까지 지원한 돌핀. 그러니까 ADAS 기술까지 가지고 있는 게 뭐다? 이 텔레칩스예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이 과거 2006년도 최고점을 다시 뚫어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현재 구간대만 크게 안 무너진다고 하면은 꾸준하게 이렇게 우상향하면서도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이 ADAS 기술 관련해서 이 텔레칩스도 당장에 여러분들에게 매수해라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래도 2,000원 대비엔 얘가 지금 10배는 오른 자리죠.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종목들. 저는 늘 얘기했지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 표면적으로만 보면 아남전자와 텔레칩스 이 두 개 정도만 여러분들이 분석해 보셔도 분명히 도움은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저는 이 ADAS 가지고 바닥에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거고, 아직까지 오르지 못한 ADAS 관련된 기술이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분석을 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찾아봤더니 또 뭐가 있느냐. 자, 일단 여러분들의 ADAS라는 기술을 이제 뭡니까? 알기 전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이 뭐가 있는지 봐야 돼요. 대략적으로 이 정도 있습니다. 크루즈 시스템, 차선, 추돌 방지, 사각지대 방지, 주차, 램프, 경사로. 그러니까 어쨌든지 이게 지금 운전하는 데 있어서 뭐 다 이 보호가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다 신호를 일단 뭐 하겠어요. 아까 이제 그 뭡니까? 사바라를 통해서 이제 통신 기술 통해서 신호를 잡으면은 이제 그 뭐예요? 신호 이제 차량과 또 인터넷 통신망을 통해서 연결해 가지고 그걸 또 뭐 한다? AR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차량에 딱 띄우겠죠. 그럼 이제 지금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이 신호, 이 여기의 시스템 뭐 크루즈가 됐던 뭐 차선 이탈이 됐던 추돌이 됐던 얘네 신호를 이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잡아야죠. 그럼 이 신호를 잡는데 여기서 과연 어떠한 기술이 필요할까를 봤을 때 여기서 공통된 핵심 기술이 뭐냐고 하면은 바로 이거라 생각해요. 자율주행차에서 ADAS의 핵심은 뭐다? 센서 칩.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까 크루즈가 컨트롤했어도 앞에 차량 간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센서를 통해서 앞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고, 아까 사각지대도 뭐예요? 사각지대도 안 보이는 곳에 근처에 뭐가 접근했는지 그런 것도 센서를 통해서 뭐가 돼요? 차에 수신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차선 이탈도 차선에 대한 거 센서를 통해서 차선 이탈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것도 확인이 돼야 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모든 ADAS의 모든 이 신호를 잡기 위해서의 핵심은 센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까지 뭡니까? 아남전자, 텔레칩스가 아니라 지금까지 이제 이 통신 기술,
ADAS 통한 통신 기술과 AR 기술 관련되어 있는 기술을 가져왔다라고 하면은 센서 관련되어 있는 이 기술도 뭐예요? 분명히 가지고 와야겠죠. 그래서 이 센서를 통해서 이 뭡니까? 차량 간의 거리가 됐든 뭐가 됐든 이걸 신호를 접할 거고, 신호에 대한 이상 신호를 탐지하면은 이거 통신 기술을 통해서 딱 뭐예요? 통신 기술을 통해서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다가 신호를 보낼 거고, 그래서 AR 기술 통해 가지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딱 띄워줄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이 연동된 작업을 봤을 때 다른 기술은 사실 제가 뭐 당장 여기까지 해놓고 다른 기술까지 제가 다 찾아내지 못하겠죠. 근데 지금 확실하게 봤을 때는 ADAS라는 기술이 제일 유력하고, 여기에서는 센서도 필수적이기 때문에 센서 관련되어 있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가 예상해보는 그림입니다. 그림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기업은 뭐냐고 하면은 바로 예전부터 많이 자율주행차 수혜주로 많이 이슈했던 넥스트칩이라는 기업이죠. 넥스트칩. 넥스트칩 자동차의 눈 책임진다. 넥스트칩은 딱 보자자 뭐라고요? 자동차의 눈을 책임진대요. 눈을. 바로 그냥 센서가 딱 그거죠. 신호 그거죠. 그래서 현재 넥스트칩이 가장 집중하는 분야는 전장용이다. 아까 삼성전자가 이제 딱 한다는 뭐야? 전장이죠. 전장. 전장. 삼성전자 집중한다는 자율주행차 전장 시스템. 관련 딱 전장. 이것도 딱 맞네요.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 차량용 카메라에 탑재된 영상 처리 반도체 ISP를 생산 및 개발 중이다. 탑재된 영상 처리 반도체죠. 뭐예요? ISP는 뭐라고요? 이미지 센서와 한 세트다. 이미지 센서가 뭐예요? 카메라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을 디지털 신호로 변화하고, ISP는 이를 영상 신호로 변화한다. 영상을 만들어내는 파트너인 셈이다. 대표적인 업체로 차량용 이미지 센서와 ISP를 모두 공급하는 옴니비전이 있다. 두 제품은 유사한 듯 다른 기술을 요구, 각각 다른 업체가 공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넥스트칩은 온세미컨덕터원 이미지 센서와 공동으로 납품하고 있고, 소니 등 스마트폰용 이미지 센서의 강세를 보이는 업체들과도 협업을 준비 중이다. 어때요, 넥스트칩?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넥스트칩이라는 종목, 넥스트칩이라는 종목이고, 이 보면은 뭐예요? 과거의 넥스트칩도 뭡니까? 과거의 넥스트칩도 삼성전자 공급 업체 세계 첫 차량용 CPU 관련 기술 이전하면서 삼성전자발 모멘텀을 가지고, 여기도 나오죠? ADA 솔루션을 만들어 세계 자동차 전장 시장을 공략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 거래 업체의 넥스트칩은 지난해 자율주행 영상이 보유한 기술을 인수한 바 있다 해가지고 뭐예요? 넥스트칩도 과거 삼성전자 엮였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찾아볼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넥스트칩 정말 많이 이슈됐었던 기업인데 지금 못 찾을 거예요. 왜? 상호가 바뀌었죠. 뭐로 바뀌었습니까? NCN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래서 넥스트칩은 회사 분할에 따라 NCN을 상호 변경했다. 넥스트칩은 다시 아마 재상장돼, 여기 있나요? 아니구나. 넥스트칩은 제가 알기로 올해 아니면 내년에 또 재상장, 또 상장 심사 들어간다. 그럴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NCN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넥스트칩은 NCN을 보시면 되겠고, 자, NCN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차트를 보면은, 자, 지금 이제 저점대를 잡았잖아요. 저점대를 잡았는데 얘가 잡은 저점이 어디냐고 하면은 과거의 이 하방 추세를 보세요. 하방 추세 이렇게 연결하면은, 자, 지금 이렇게 고점과 고점을 연결했던 이 하방 추세를 돌파하고 주가가 흘러내리지만 뭐예요? 이 하방 추세로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 번 하방 추세 뚫을 때 하방 추세로는 안 들어가요. 그럼 얘가 지금 하방으로 밀리지만, 하방으로 밀리는 게 뭡니까? 이 밑으로 내려가기 위한 하방이 아니라 이 물량을 모으는 그런 하방으로 좀 예상을 해야 돼요. 왜? 진짜 이거 급락시킬 거였으면은 이 하방 추세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개인들이 털어주면서 이 구간마다 개인 털어서 물량을 확보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다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얘 같은 경우 또 최근에도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일단은 이런 식으로 보면 이때 상방 이 추세가 또 열려있긴, 이 구간이 열려있긴 해요. 보다시피 이런 구간이 열려있는데 계속 추세를 이렇게 그려보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고 하면은, 자, 그려볼게요. 자, 최근에 또 뭐합니까? 최근에 단기 하방 추세를 뚫었어요. 보면은 이 단기 하방 추세를 뚫고 돌파가 나왔죠. 근데 또 이제 또 보면은 또 뭐예요? 또 보면은 상방 추세. 이 구간과 이 구간의 상방 추세를 또 지켜내요. 그리고 동시에 지금 뭐합니까? 동시에 다시 얘가 뭐 하려고 하냐면은 이렇게
지금 보면은 점차 뭐합니까? 점차 이 하방 추세대가 점차 높아지죠. 그래서 지금 여기를 돌파를 해야 되는데 돌파를 못했다가 돌파하고 못했다가 이 상방 추세 지켜서 여기서 또 돌파한다. 그럼 또 여기까지는 또 기술적 갈 거예요. 그럼 이런 게 보통 뭐가 나올 수 있냐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이 뭡니까? 우상향 여기서부터 상방 추세를 만들어내면서 아마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방 추세를 만들 수도 있을 거다라고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차트상으로 봐도 크게 고점이라 판단되지 않는 NCN이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그냥 여유롭게 진짜 이런 구간 한 3,000원에서 지금 얼마 4,000원이지? 4,000원이면 한 3,000원에서 4,500원? 정말 높게 보면 3,000에서 4,500원 사이 분할 매수 이렇게 하면은 한 만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관련되어 있는 M&A 관련되어 있는 이슈로는 NCN을 한번 기대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 다음 댓글까지 많은 힘이 되고, 늘 얘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제가 어플이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어에 진위강태공을 검색하시면은 단기 관심 종목이라든지 승부 종목, 매매일지, 단타 매매까지 참여 가능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구글 플레이어에 검색하셔서 다운받으셔서 이용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안녕!